자, 이번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검토 드릴 주제는요. 자, 면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계 등에 관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가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 게 소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런 것들이 토지 표시 항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면적이라고 하는 거 일단 측정하고요. 표시라고 하는 것은 별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측량 등을 통해서요. 지적 공부, 즉 지적도, 임야도 또는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토지를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에 표시하는 것을 가리켜서 경계라고 부르게 되는 것, 선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동경, 북위 이런 식으로 경계점을 좌표로 표현해 주는 것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전개를 하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측량을 통해서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위치, 자, 등록을 했다고 치고요.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봅니다. 이건 용어 정도만 알면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전자면적 측정법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면적 측정법은요, 이 지적도나 임야도라고 하는 것을 올려놓고 스캐너 같은 걸로 읽어서 면적을 계산해내는 방식을 전자면적 측정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의 체계를 보면 뒤에서 따로 공부할 텐데 토지 대장이라고 하는 거 27개 지목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 지적도 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해서 지도에다가 경계를 선을 쭉쭉 그어서 보여주게 되겠죠. 한편 임야 대장이라고 하는 것, 지목이 임야가 됐을 때 이때 임야 대장에 등록을 하고요. 임야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면적을 경계를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편 이 지적도가 있을 때 경우의 수가 지적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 대장은 임야도로 끝나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대장에 있어서는 지적도, 또 경우에 따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식으로 세 개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뒤에서 자세히 공부할 주제고요. 어쨌든 이 도해 측량 지적, 자, 해서 지적도, 임야도가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이거 그냥 이 경우죠. 임야도가 있고 지적도가 있는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이 지적도, 임야도에 스캐너 올려가지고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전자면적 측정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에 있어서는 이 좌표, 동경, 북위 이런 식의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계산하게 될 것이고 이걸 이름하여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는 경위의 측량 방법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축척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될 텐데 자, 대축척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대축척 지역은 지적도 중에서 500분의 1, 600분의 1 이런 지역을 대축척 지역 또는 500분의 1, 600분의 1 대신에 표시하는 용어가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비치된 지역 이런 용어, 또 경위의 측량 방법에 의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지역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 측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무슨 문제가 또 발생한다. 바로 표시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계산하니까 49.26242 뭐 이렇게 엄청 길게 나왔다고 해서 면적을 그렇게 다 길게 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자, 이제 실제 출제 쟁점이 되는 것은 면적의 자, 결정 또는 표시라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소축적 지역이 있고요. 대축적 지역이 있게 되는데 축척은 총 7개 종류가 있게 됩니다. 해서 500분의 1, 600분의 1이 있고요. 그것의 2배인 1000분의 1, 1200분의 1이란 축척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실 것이 이런 게 있어요. 자, 6의 배수입니다. 6의 4배면 2400분의 1, 그 다음에 6의 5배면 3000분의 1, 6의 10배면 6000분의 1 해서 축척이라고 하는 거 미리 뒤에 따로 공부할 텐데 자, 500분의 1 있고요. 600분의 1, 500분의 1의 2배가 100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1200분의 1은 600분의 1의 2배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2400, 그 다음에 3000, 6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갈 때 뒤에 축척 얘기도 따로 하게 될 텐데 6의 배수다. 2배만 재놓고 나머지는 다 어떻다? 6의 배수다. 이렇게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 500분의 1, 6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상세한 지도가 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대축척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하거나 이런 지역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은 500분의 1이나 600분의 1의 지적도 등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 지금 1000분의 1, 1200, 2400, 3000, 600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소축척 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야도 같은 경우는요, 자, 지금 지목 임야인 토지를 표시하는 임야도 같은 경우는 3000분의 1, 6000분의 1로 표시하는데,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테고, 일단은 소축척 지역에서는 면적을 아까 측정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면적이 나오겠죠. 그때 제곱미터 단위로 면적을 표시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자, 소축적 지역에서 측량한 면적이 자 49.245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표시할 때 소축적 지역에서는 다 자연수까지만 표시를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게 문제가 지금 1제곱미터가 안 됐을 때도 다 1제곱미터로 표시를 하게 된다. 아까 우리 문제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자세히 볼까요? 끝수라고 하는 거. 자, 어떤 지역의 면적을 지금 이제 소축척 지역을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자연수까지 표시를 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49.5제곱미터로 면적이 측정이 됐다. 소축적 지역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바로 0.5제곱미터 일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구하려는 숫자가 홀수이면 올려주고 짝수이거나 0이면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구하려는 숫자 얼마야? 홀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50제곱미터로 표시한다.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죠. 48.5제곱미터로 자, 면적을 측정을 한 결과가 나왔고, 이것이 소축척 지역이 되게 된다. 소축척 지역은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다. 그래서 소 좀 버려야 돼. 어떻게 할 거냐? 딱 5로 끝나게 되면은 구하려는 숫자가 홀수이게 되면 올리고 짝수이면 어떻다? 버린다. 그래서 내용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때는 얼마로? 48제곱미터로 면적을 표시를 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우 수를 따져볼까요? 49.51제곱미터인 경우하고 49.49제곱미터인 경우를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소축적 지역이다. 그러면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0.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어떻다? 버린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얼마로? 49제곱미터로 표시를 하게 된다. 야, 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어떻다? 올린다. 그래서 얼마? 이때는 50제곱미터로 표시를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야. 해서 다시 갑시다. 자, 소축척 지역에서는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다. 그래서 최소한 1제곱미터가 되게 될 것이고, 하다 보니까 0.5제곱미터가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이때는 1제곱미터로 표시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소점 첫 번째 자리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딱 5로 끝나게, 반올림한다는 의미거든요. 딱 5로 끝나게 되면 구하려는 숫자가 홀수이게 되면 올리고 짝수이게 되면 버린다라고 할 것. 그리고 나서 자, 소점 반올림하니까 5보다 크면은 소점 한 자리가 5보다 크게 되면 이때는 바로 올리게 될 것이고, 나머지 자, 5 미만일 때는 다 버린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면적의 표시 방법, 여기서 소축척 지역에서 면적의 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대축척 지역. 대축척 지역은 500분의 1, 600분의 1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과 배치된 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또 경위의 측량 방법에 따라서 측량을 하는지요. 얘는 소점 한 자리까지 면적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해서 이런 경우 볼까요? 49.15제곱미터가 됐다라고 면적을 측정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럼 소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해서 가볼까요? 자, 지금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다시 이거를 자, 경우의 수를 가서 소점 한 자리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49점. 자, 15제곱미터. 일단 이걸 갖고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해야 돼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 그럼 소수점 두 번째 자리를 봐야 됩니다. 딱 5로 끝나게 되면 똑같은 논리구조예요. 구하려는 숫자가 홀수이게 되면 올리고 짝수이거나 0이면 버린다 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구하려는 숫자가 홀수에 해당이 되니까 올려야 되죠. 해서 49.2제곱미터로 표시를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 한편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49.145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자, 먼저 소수점 두 번째 자리를 보니까 5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버려서 다 49.1제곱미터로 표시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49.155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다 하십시다. 그럼 대축적 쪽에서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구하려는 숫자 두 번째를 보니까 5를 넘는 경우죠. 그러면 이때는 올리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49.2제곱미터로 표시를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볼까요? 49.25제곱미터로 끝났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구하려는 숫자가 뭐가 되니까 짝수가 되니까 이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얼마? 49.2제곱미터로 표시한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49.251제곱미터로 이렇게 면적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자 5를 초과하는 경우죠. 그럼 올려서 얼마? 49.3제곱미터라고 표시를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49.249로 나왔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자리를 보니까 5 미만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버려서 얼마? 49.2제곱미터로 표기를 하게 된다. 해서 요건 경우에서 한 번만 정리하시면 금방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7년 동안 두 번이나 나왔던 주제,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의 결정 방법이라고 하는 거 많이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시험에서는 대축적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축적. 왜? 소축적이 먼저 법조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축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다 알아야 돼. 문장 전체를 물어볼 수 있는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면적의 결정 방법. 다시 갑시다. 소축적 지역은 제곱미터 단위로 본다. 그래서 소점 첫 번째 자리를 일단 확인을 해보고 경우에 따라서 두 번째 자리를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해서 먼저 대축적 지역 0.1제곱미터 단위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표시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자 소수점 두 번째 자리가 딱 0.05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자 뭐 49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때는 버리게 될 것이고 자 5를 넘어선다. 초과한다. 그러면 어떻다? 올리게 된다. 딱 5로 끝났을 때 소수점 두 번째 자리가 5로 끝났을 때 구하려는 숫자가 홀수이게 되면 올려주고 짝수는 0이 되면 어떻다? 버리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자 소축적 지역은 자연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를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출제가 되는 건 아니고 30회 때 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면적의 표시라고 하는 거. 그 외에 나중에 이제 같이 연계되는 주제가 토지 두 개를 합병을 하게 되면요. 따로 이 면적을 측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두 개 토지를 합한 면적을 뭐로 본다? 바로 그 새로운 토지의 면적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합병 얘기할 때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고 면적을 합산하면 되고 경계는 중간에 지우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뒤에서 이슈가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축적 지역 500분의 1, 600분의 1 근데 실제 시험에 구성을 할 때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비치된 지역이라든가 경위의 측량 방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지역 혹은 측량하는 지역 혹은 좌표 면적 계산법에 따라서 측량하는 지역 이런 용어들을 쓰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면적에 관한 주제 보셨고요. 문제 두 문제가 세 문제 있었나요? 자 해서 보면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답은 일단 1번이 되게 됩니다. 면적은 토지 대장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상에 대해서 일단 예를 답으로 뽑았어요. 뒤에서 공부할 주제인데요. 토지 대장에 등록하는 거 면이계라고 해서 면적과 이동사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바로 토지 대장에 등록상이 됩니다. 즉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적 공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리 답 외울 거 토지 대장에 등록할 상 일단 공식부터 외워 면이계라고 해서 면적, 이동 사유, 개별 공시지가 이 정도가 토지 대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 되게 될 테고 여기서는 이제 나머지 지문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600분의 1인 지역. 자, 이게 대축척 지역이 되게 됩니다. 대축척 지역에서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면적을 표시하게 된다. 옳은 표현. 2번 지문요. 지적된 축척이 1200분의 1, 6000분의 1. 둘 다 뭐가 되죠? 바로 소축척 지역이 되게 됩니다. 500, 600만 대축척이고 나머지는 소축척 지역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때는 바로 자연수 제곱미터 단위로 면적을 표시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자,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그때 얼마? 1제곱미터로 표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3번, 4번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대축척. 500분의 1, 600분의 1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과 같은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도 얼마로? 0.1제곱미터로 표시를 하게 된다. 이렇게 문장 형태로 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계산 문제는 2번 출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바로 소축척, 대축척 이렇게 보시고 이 문제는 조금 다른 주제 뒤에서 공부할 면이계라는 개념 때문에 답이 1번을 틀리게 뽑아냈어요. 그래서 요건 그 다음 문제 해서 2, 3, 4, 5를 설명하려고 여기서 이 문제를 배치했고요. 그 다음 주제. 자, 이게 이제 지금 토지 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전제 소축척인지 대축척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죠.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지요. 이걸 대축척. 그래서 소점 한 자리까지 다 표시를 해야 된다. 근데 면적을 보니까 1029.551제곱미터. 일단 소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소점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를 보니까 5를 초과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한다? 1029.6제곱미터라고 표시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하게. 아주 간단한 문제야. 아주 간단한 문제 해서 자, 답은 결과적으로 4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다시 갑시다. 대축척 지역에서는 소점 한 자리까지 표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자, 소점 두 번째 자리 또는 세 번째 자리까지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자, 지금 딱 5로 끝나게 되면은 구하려는 숫자가 지금 이제 홀수이면 올리고 짝수이거나 여기면 버린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자, 이렇게 딱 5로 끝나지 않고 5를 초과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올린다 라고 해서 1029.6제곱미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27회 때 구성됐고요. 좀 쉬었다가 바로 30회 때 다시 문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보니까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대축척 지역이 되게 되는 거죠. 대축척 지역에서는 소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한다. 그래서 0.1제곱미터 단위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0.1제곱미터가 안 됐을 때는 뭐로 표기한다? 0.1제곱미터로 표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좀 당황스러울 문제여서 0.050제곱미터라고 표시가 돼 있어. 그럼 뒤에 볼 것도 없어. 볼 것도 없고 그냥 0.1이 안 되잖아요. 0.1이 안 되면 그냥 어떻게 한다? 0.1로 표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올리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0.1도 안 되면 0.1제곱미터로 표기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 다 지금 대축척 지역을 갖고 출제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 전에 나왔던 모든 문제가 다 대축척 지역을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서 얼핏 보면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지나치게 쉬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내용 알면 쉽고요. 모르면 어렵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 정도가 면적. 바로 이어서 경계라는 주제를 보시게 될 텐데
이 경계라고 하는 건 이런 식이죠. 어떤 지적도가 존재한다, 임야도가 존재한다 해서 이렇게 A라는 토지와 B라는 토지를 선으로 그려서 보여주게 되면 이걸 뭐라고 그런다? 바로 경계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지적도, 임야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걸요, 경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거, 키워드가 뭐라고?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해놓은 문서. 이걸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의미가 될 텐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어떤 식으로 경계를 표시해 주냐면, 여기 이 선이 있잖아요. 이 점을 다 좌표로 1번, 2번, 3번 쫙 번호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수십 개의 점을 어떻다? 좌표로 표시해 준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1번은 X축은 동경 몇 도고 북이 몇 도, 이런 식으로 어마무시하게 긴 숫자로 쫙 표시해 주는 것을,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 본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그림으로 지도에다 그려주는 것을 지적도, 임야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 임야도라고 하는 거, 이게 이름하여 도의 지적, 그림으로 보여준다 해서 도의 지적이라 부르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수치로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수치 지적이란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 자, 일단 경계 설정 기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최대 4개인가요? 4개 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풀면 되는 거. 4개만 갖고 달달달 외우면 되는 그런 영역이 되게 됩니다. 4개 가지고 주구장창 외우시면 돼. 해서 보니까 경계 설정 기준이라고 해서 지금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전혀 중요치 않아.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수험생이 힘들어하니까 유화무중 절상이라고 제가 공식을 만들어놨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공식입니다. 시험에 나오긴 하더라도 답을 뽑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봐봤자 잘난 척 한번 할 때 그때 한번 써먹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쓸모가 없다. 근데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아니 그동안 16년 동안 뒤지게 맨날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냈으니까 올해는 그래도 좀 어긋나서 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상상.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 것을 전문용어로 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망상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야. 망상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지금 겨우 해봤자 뭐 잘해야 1년, 2년 공부한 주제 막 생각을 한다니까, 내 생각에는 생각하지 말라고 짜증나니까 공부도 못해. 거기다 쓸데없는 잡생각까지 해. 이게 지금 16년이 아니라 거의 30년 역사의 모든 문제를 뭘 갖고 뽑고 있다. 자,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틀린 것을 고르시든 옳은 것을 고르시든 이것만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또 앞에 얘기를 궁금해 하겠지.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자, 2개 토지가 있습니다. 2개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 먼저 유하라고 되어 있죠. 2개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다. 있을 유자야.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어떻다? 이게 토지가 있죠. A라는 토지와 B라는 토지가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어떻다? 이 낮은 쪽을 기준으로 어떻다? 경계를 설정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두 번째, 무라고 되어 있죠. 높낮이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토지의 중앙을 어떻다? 바로 경계로 설정을 하게 된다. 절토면이 있다. 토지가 이렇게 절토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유화무중 절상이니까 상단부를 어떻다? 경계로 삼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2개 토지가 있다고. 근데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지.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있을 유자, 아래 야자, 아래쪽을 어떻다? 경계로 삼게 된다. 절토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형사면 있으면 상단부를 어떻다? 경계로 삼게 된다. 없으면 어떻다? 중앙을 경계로 삼. 이런 게 다 쓸데없는 짓거리라고. 이거 보면 나중에 틀린 걸 고르시면 옳게, 옳은 걸 고르시면 틀리게 되는 그런 영역이고, 자,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이것만 계속 낸다고 놀라울 정도야 해서 이걸 자꾸 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이게 법조문 순서거든요. 법조문 순서야. 그럼 수험생은 어디서부터 외워? 하단부부터 외우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수험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1년에 몇십 문제 만드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문제 만드는 거니까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유화, 무중, 절상 이런 것도 안 내고 답을 뽑을 때는 뭐라고요?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바닷가에 있는 토지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토지입니다. 자, 땅을 갖고 있는데 바닷가의 토지가
존재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서해안 같은 경우 밀물, 썰물 이런 거 있잖아요. 해서 내 토지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바닷물이 차면 이만큼이 잠기게 되더라. 그러면 내 토지의 경계는 뭐라고요? 최대 만조에 꽉 찼을 때, 물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내 토지의 경계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학개론 할 때 그런 거 있었죠. 자, 포락지, 빈지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가만히 있어봐요. 포락지가 있었고 빈지가 있었고 그 위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그러지? 법지 이렇게 봤었죠. 하도 오래전에 공부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고. 자, 육지가 있고 이쪽 육지야. 이게 육지. 그 다음에 이 경사면의 토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토지, 이걸 뭐라고 한다? 법지라고 부르게 될 테고, 바다 밑에 잠겨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 이 중간에 해변가 토지를 뭐라고 한다? 빈지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다 알 것처럼 눈빛을 했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아하, 저런 게 있었구나 해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올라온 기억력들이에요. 그래서 포락지, 빈지, 법지. 다시 갑시다. 바다 밑에 잠겨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 해변가 토지를 해빈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걸 빈지라고 부르고, 경사면의 토지를 법적으로 사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쓸모가 없는 토지, 법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치고 이거랑 같이 비슷한 맥락이 될 텐데, 자, 바닷가에 있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물이 차는 공간 최대 만조이, 이게 이 토지의 경계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더수지야. 더수 옆에 있는 토지인데 물이 차면은 이만큼이 여름철에 꽉 차게 되더라. 그러면 이것이 최대 만수위가 어떻다? 이 토지의 경계가 되게 된다. 이게 출제 포인트라고요. 최대 만수위, 최대 만수위. 틀리게 뽑을 때는 평균 만수위, 평균 만수위. 틀리게 뽑을 때는 최저 만수위, 뭐 최소 만수위,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바깥쪽 어깨 부분, 이런 표현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자, 바다를 매립을 해서 제방을 하나 쌓았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이만큼 제방을 쌓았다. 그러면 이 제방, 바깥쪽 이 어깨 부분까지를 뭐라고 한다? 이 토지의 경계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의미 새길 거 없고요. 최대 만조의 바깥쪽 어깨 부분. 좀 이따 문제 보시면 이것들이 우리를 무시하나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최대 만조의 바깥쪽 어깨 부분, 이걸 갖고 출제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해서 이 정도가 바로 첫 번째 포인트, 최대 만조의 바깥쪽 어깨 부분. 두 번째 출제 이슈. 자, 요건 출제 빈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알아야 돼. 자, 보니까 토지의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지상 건축물의 권리의 경계를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명제에 나와 있죠. 어떤 토지가 있다고요. 이 토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있겠죠. 토지 한 필지를 두 개로 쪼개는 걸 뭐라고 한다? 분할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싸가지 없이 이렇게 건물을 가로질러서 분할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 쳐 죽인다. 이런 논리 구조야. 그 국가적으로 사선 낭비잖아. 건물을 때려 부실 수도 없고, 무슨 친엄마하고 가짜 엄마하고 등등 해갖고 배를 가르면 된다며? 솔로몬의 지혜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아니 도대체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법도 몰라, 뭐 성경 말씀도 몰라. 하여튼 간에 그래서 오늘 음식 잘하는 집 이런 걸 아시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자, 지상 건축물의 권리의 경계를 쪼개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항상 시험에 예외가 나오겠죠. 확도사, 확도시의 경우에 어떻다? 지상 건축물의 권리의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 이렇게 갑니다. 자, 요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개인은 함부로 지상 건축물의 권리의 경계를 설정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분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국가기구이거나 공적인 주체가 토지를 분할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자, 지상 건축물의 권리의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 먼저 확정 판결 나와 있죠? 확정 판결 누가 합니까? 법원에서 한 거예요. 확정 판결은 그런 거잖아요. 1심 소송이 붙었는데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겠지. 진 쪽에서 항소를 하지 않았을 때 이걸 우리가 확정 판결. 2심 갔는데 2심 결과에 대해서 원고든 자, 이긴 쪽이든 진 쪽이든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이때도 이것도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로 자 확정 판결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결론이 나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안 되죠. 확정돼 버리죠. 이걸 확정 판결 누구야? 국가 되겠습니다. 법원을 달리 표현은 뭐라고요? 국가가 땅을 쪼갠다. 국가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땅을 쪼갠다고요.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공유 관계에 있어서 공유물의 분할 청구라고 하는 거 할 수 있었죠.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민법 파트에서 공부했던 개념 하나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단독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각 공유자는 분할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분할 청구 해보니 갑이 예를 들어서 갑이 A라는 토지를 600평을 갖기로 하고 을이 B라는 토지를 400평을 갖기로 돼 있다. 이렇게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 토지의 등기부를 보게 되면 갑이 얼마? 60%, 을이 40%의 지분이 표시가 되어 있고 B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분할만 거친 상태니까 갑이 60%, 을이 40%의 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갑은 A 토지를 단독 소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분 이전 등기란 걸 해야지 단독 소유할 수 있다. 을이 B 토지를 소유하기 단독 소유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바로 단독 소유권을 확보를 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 부르고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토지를 지금 분할한 상태에서 등기를 하기 전까지 갑은 A 토지를 단독 소유할 수 없고 을은 B 토지를 단독 소유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협의에 의한 분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 이걸 우리가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또 형성 판결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법원의 판사가 야, 갑은 600평 이만큼 갖고 그 다음에 을은 400평을 가져라고 판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갑은 자 A 토지를 그냥 지분 이전기를 안 해도 이미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은 B 토지에 대해서 지분 이전기를 안 해도 어떻다?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갔다고 뭔 얘기를 여기까지 왔어? 판결 얘기하려고 법원의 판사가 엽기적인 녀석이야. 이 토지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땅을 쪼갤 때 건물에 가로지르게 분할해버렸다고. 그래도 어떻다? 요건 가능하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 국가기관이 한 것이다. 해서 자 법원의 확정 판결했을 때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라는 의미. 자 국가의 대행사 지자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선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공법, 국토기획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개념이죠. 자 용도 지역을 이렇게 이만큼을 정하고 용도 지구를 저만큼을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자 지자체에서 토지 분할 이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자 도시군 관리계획선을 토지를 가로질러서 정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선에 따라 분할할 때는 설령 이 중간에 건물을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분할하더라도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건 지자체가 알아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공동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나와 있죠. 공적인 주체야. 걔들이 자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하는 과정에서 토지 분할을 하는데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잡았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확도사, 확도시의 경우가 어떻다?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 다시 첫 번째 이슈,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이게 한 문제짜리. 두 번째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되는 케이스, 확도사, 확도시 있게 되면 어떻다?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두 번째 포인트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요. 바로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새롭게 경계를 정한 경우가 있다. 토지 분할을 해서 기존에 없던 경계를 새롭게 정한 경우. 자, 이때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작성을 해야 된다. 아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용어와 혼용해서 시험 문제를 구성하는데 아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수치, 숫자로 보여주는 것을 경계점 좌표라고 불렀었고 이건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은 이 경계 위치가 여기다라고 하는 이 문서를 가리켜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다시 지적소관청, 다시 지적소관청이야. 아까 국토부 장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 그거 하나 날리고,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축척 변경할 때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제끼고, 나머지 이슈는 다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근데 앞에서 지번 부여할 때도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근데 앞에서 국토부 장관이 시군구별로 지번을 부여한다. 29회 때 틀리게 나왔던 문제. 맥락을 전체를 봐야 돼. 이 텍스트 자체 현혹이 되다 보면 놓쳐버려. 그저 모든 얘기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리고 용어 외우셔야 돼. 지상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거.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외우게 좌위설파종지 이렇게 외우십니다. 좌위설파종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외우십니다. 이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좌위설파종지라고 하는 거 일단 공식부터 외우는 거야. 좌위설파종지 소위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걸 띄워보게 되면 이 경계점과 관련된 혹시 좌표가 있으면 좌표를 표시해 줄 거. 이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슷한 지역에서 하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좌표와 별개 문제로 위에서 경계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라. 경계점 위치의 설명도라고 하는 그림 그려서 보여줘라. 그 다음에 경계점의 사진 파일이라는 것도 어떻다 거기다 비치를 해라. 그래서 나중에 이 토지의 경계가 뭔지 궁금하면 뭘 띄워보면 돼?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떼보게 되면 아 여기가 이렇게 경계점이 표시가 되는 거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좌위설파까지 보셨죠?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에다 표지를 만들어 뒀나 봐. 그 표지의 종류가 쇠로 만들었는지 나무로 만들었는지 등을 자 표시해 줄 것. 마지막이 공구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라고 하는 그 자 경계점이 있는 지역의 실제 지목과 공무상 지목이라는 것을 표시해줘라 해서 좌위설파종지 7년 동안 4번이나 구성이 돼요. 도배해버립니다. 좌위설파종지라고 하는 거 좌위설파종지라고 하는 거 다시 지적소관청 지상경계점 등록부 토지 분할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경계를 정했을 때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내용에는 좌위설파종지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된다. 거기 이제 그 앞에 거기 토지 소유재 지번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키워드 좌위설파종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가지가 출제 이슈. 첫 번째 경계 파트에서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확도사 그리게 되면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 세 번째 경계 새로 정했을 때 자 지적소관청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된다. 그때 내용 좌위설파종지 어렵습니다. 좌위설파종지 좌위설파종지라고 하는 것을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 예, 이 정도가 경계에 관한 주제. 크게 세 가지 주제이고 이 중에서 사실은 잘 안 되는 게 확도사, 확도시는 출제 빈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지상경계점 등록부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앞에서 최대만조의 최대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는 것을 갖고 쟁점을 삼게 됩니다. 이제 문제 가지고 설명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자, 보면은 공간정보법령상 지상경계 설정 기준. 자, 뭘 봐야 돼? 해면.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했을 때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맞죠? 자, 제방을 설치했을 때 어떻다고요? 바깥쪽 어깨 부분에서. 옳은 것은 뭐야? 리을과 미읍 이렇게 가는 거야. 나머지 읽어볼 필요도 없어. 유하, 무중, 절상 이렇게 가는데 높낮 차이가 있으면 자, 아래쪽. 높낮 차이가 없으면 중앙. 그 다음에 절토면 있을 때,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는 상단부 이런 얘기인데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저 유하, 무중, 절상은 필요 없고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그냥 이렇게 대놓고 내는 거야. 해서 자 25회 때 이런 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
주제 보시게 되면은 자 공간정보법령상 지상경계 구분 및 결정 기준에 관한 살며 틀린 것은 해서 자 토지지상경계 둑 담장이나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등으로 구분한다. 잘 모르겠고요. 자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뭐라고요?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평균 해수면 틀렸죠? 해서 틀렸다고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그 문제 보면 그냥 답이 뭔지 알아버려요. 사실은 옳은 거 틀린 것도 볼 필요도 없어. 그저 문제 모든 답이 뭐라고요?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2번 틀렸고요. 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지상건축물의 권리계 경계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확정 판결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다 도시군 관리계획선할 때 자 도라는 거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이나 시행자 들어가게 되면 어떻다? 공공사업의 시행자 들어가면 확도사 확도시 있으면 지상 건축물의 권리계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 그 다음에 매매 등을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지상 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해서 측량할 수 있다. 모를 얘기. 그 다음에 끄트머리 바깥쪽 어깨 부분 나와 있죠. 오른편.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2번과요. 그 다음에 3번과 5번만 유의미하다. 우리가 그 상대적으로 쉽다는 이 공간정보법에서도 지문 2개쯤은 몰라주는 게 만수무강에 좋다. 정신공에 이게 이롭다. 그럼 포인트를 잡아야 돼.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가지고 쟁점을 삼아냅니다. 27회 때 이런 문제 구성됐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정보법령상 지상경계 구분 및 결정 기준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1번 토지 지상경계 둑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등으로 구분한다 해서 중요치 않은 지문. 2번 지문 지적소관청 끄트머리 가서 봐야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자,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이게 틀렸다고 더럽게 어려웠어. 자, 지적소관청 경계를 새롭게 정하게 되면 어떻다?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을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뒤에서 얘기하는 좌표를 보여주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해서 틀리게 겁나 어려웠어. 근데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도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뒤쪽 자꾸 보셔야 돼. 앞에서 트릭 잘 안 써요. 뒤에서 함정을 팝니다. 경계를 새로 정하게 되면은 이때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을 작성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하고자 할 때 경계점 표지를 통해서 측량할 수 있다. 아까도 한번 나왔던 지문, 비슷한 지문 의미 없고요. 자, 수면, 자 최대 만수의 맞죠? 수면 뜻 뭐야? 최대 만수의. 해수면 뜨면 최대 만수의, 최대 만조의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바깥쪽 어깨 부분 나와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1번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자 처음 보는 지문이야. 처음 보는 지문이 있다는 걸 외워버려야 돼. 뭐 그걸 알려고 하시면 안 돼. 얘는 계속 바꿔치기 하니까. 근데 답이 되는 것은 지금 세 가지 맥락에서 다 끊어버리잖아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주제, 그 다음에 경계 설정 기준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슈 삼았던 것이 확도시 걸리게 되면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지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해서 답은 몇 번? 2번 가지고 뽑았어요. 이 문제에서는 절대 자 알 수 있는 게 2번하고 4번, 5번 세 가지만 이슈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찍어도 뭘 찍어야 돼? 2, 4, 5 중에서 찍어야 된다. 근데 수험생들이 이게요 지적소관점 끄트머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걸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죄 없는 1번하고 3번을 뚫어져라 쳐다봐. 그래서 잘 모르겠는 걸 찍게 돼. 그럼 찍는 족족 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십시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건 답이 다 정해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외울 수는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한 대까지 하더라도. 그래도 하다못해 찍을 때 제발 이상한 거 찍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24회 때 나왔었네요. 그리고 아까 지문에 2번인가 나왔었죠. 외웠던 게 뭐야? 확도사, 확도시라고 외웠었죠. 외운 걸 대비해야 돼.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 되는 게 확도사, 확도시. 자, 2번은 확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번 도시 개발 사업 이런 거 나와 있죠.
4번 도시군 관리계획서 나와 있죠. 여기서는 사업 시행자 이런 게 공공사업 또는 뒤에 시행자 해서 확도사라고 하는 것은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시요. 확정 판결에 확이 나올 테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의 시가 되겠고 공공사업의 사업 또는 시행자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선에서 국가와 관련되는 게 확정 판결, 지자체와 관련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선, 그 다음에 공공사업,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그래서 사업의 포인트를 두면 사가 될 테고 시행자의 포인트를 두면 시가 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된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가는 거야.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이 아니었던. 여기서는 이제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도 되는 경우 확도사, 확도시라고 하는 거. 이렇게 쟁점을 삼아 주실 것. 그 정도 되겠고요. 넘어가서. 자, 공간정보법령상 지상경제점 등록부의 등록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좌위설파종지라고 하는 거. 왜 이렇게 뭐라고요? 좌위설파종지라고 해서 자, 종 나와 있죠? 위 나와 있죠? 지목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진 파일 설명도 나와 있죠? 해서 좌위설파종지라고 하는 거. 자, 경계점 좌표, 경계점의 위치, 경계점 위치 설명도,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 그 다음에 사진 파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디귿을 지은 나머지가 어떻다? 바로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이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 되게 된다. 그냥 같은 문제 계속 냅니다. 해서 이런 문제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이런 게 있네요. 자, 공간정보법령상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상으로 옳은 것은 해서 외우셔야 돼. 좌위설파종지 해서 바로 사진 파일 나와 있죠? 네. 사진 파일 나와 있죠? 네. 아까 문장 두 개를 비교하면 아까 자, 지금 8회 문제에 대응해서 26회 때 문제는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리고 한 해 쉬고 28회 때 문제 구성할 때 뭐라고? 인 것을 고르시오. 라고 이렇게 출제가 되게 됩니다. 좌위설파종지라고 하는 거. 왜 이렇게 뭐라고요? 좌위설파종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적소관청의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새롭게 정한 경우, 자, 등록해서 관리하는 정보. 뭐라고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답 몇 번? 4번. 30회 뒤에 나왔었고요. 아까 29회 때는 지상 경계를 새롭게 정했을 때 지적소관청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29회, 30회 문제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 26회, 28회 때도 이런 문제. 좌위설파종지. 이거를 정말 줄줄 깨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냈는데 또 내겠냐고. 우리는 그런 걸 예상할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다? 맞춰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실 것 해서 이렇게 살펴드렸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면적, 그 다음에 경계까지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바로 지적 공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